상훈이 형님은 57년 4월 18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리에서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맞이라서 16세 장가간 아버지는 18에 상훈이 형님을 낳고 몇 년 뒤 군대를 갔습니다. 셋째 삼촌 결혼식이 연화리 집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에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 갔지만 중학교 졸업 때까지 영월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일에 어머니는 밭출부로 서울 생활 10년 단칸방 살림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집 근처 셋다 짜는 편물 공장에 다녔습니다. 중동 가면 목돈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년 일하다 다음에 이라크로 넘어갔습니다. 중동에서 사귄 친구 형님의 소개로 인천공작청에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정릉에서 동인천까지 2시간 넘는 출근이었지만 부모님은 철도청에 들어갔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등산을 같이 다니다 중동 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춘천 아가씨와 몇 해 사귀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춘천여고 나온 외동딸을 가진 것 없는 집안에 장남한테 보내지 않겠다고 장모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다행히 큰처남이 도와주어서 그해 11월 장가를 갔습니다. 83년 인천공작청이 없어지면서 신탄지로 내려온 지 3년, 드디어 일용직에서 보조공 발령을 받았습니다. 덕암동 거북마을 단칸방에 차린 아들 광재 돌잔치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3년마다 있는 지부대의원 선거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공채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술 사주고 학연 지연 따지던 선거에 상식이 통하는 철도 만들겠다며 정책이 거론되고 홍보물이 나옵니다. 형님도 옳은 일인 것 같다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17살 차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사촌 형님 아니냐던 아버지가 강경화로 고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9년 영월에서 서울로 올라와 목수일부터 안 해본 일 없던 아버지가 병원을 해서 집으로 온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후배들과 어울려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또 풍물도 배우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철도에 고민합니다. 마냥 고인물이었던 대전정비창에도 활력이 생기면서 그 변화의 바람은 형님에게 지부장 후보로 나가게 합니다. 98년 2월 27일 조합원들과 동시투표, 동시개표를 주장하며 지부대의원 선거 투표장을 점거합니다. 집행부 유리한 부서부터 투표시키고 개표하는 방식으로는 선거가 공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된 선거를 수습하면서 객차지부 부지부장을 맡습니다. 1월 14일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뽑지 않고 하급대의원들이 상급대의원을 뽑는 철도노조의 3중 중충 간선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정비창에도 비대위가 꾸려지고 형님은 대창 비대위의 공동대표로 참여합니다. 전면적 식선제 규약 개정을 요구하며 조합원 서명을 받고 결의대회도 가지며 철회 노동자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 와중에 11년 장기 집권을 했던 지방본부 조직이 물러나고 민주집행부가 들어섭니다. 54년 만에 처음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객차 지부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민주철로위원장 후보로 나온 김재길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6월 23일 민주철로가 출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 민영화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객차 지부는 진눈깨비 잔뜩 내리던 12월 3일부터 매일 퇴근 시간에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소주당 회의를 하면서 투쟁을 준비합니다. 12월 19일 퇴근 시간 결의대회에 참석한 차량관리장이 여객 차량국장에게 불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부 임원들과 소주당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퇴근했던 조합원들도 거의 100% 직장에 복귀해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결국 육사 출신의 국장은 이틀 만에 조합원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 김기영 집행부의 배신을 당했던 대창조합원들은 부서 소조별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부 생대의 조직 체계를 튼튼히 하면서 서울역으로 대전역으로 뛰어다니며 당장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되어 옵니다. 2월 22일 대전정비창에서 600조합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파업 출정 문화대를 갖고 직장에서 하루 저녁을 보냅니다. 23일 토요일 신탄진에서 소조별로 상기했다가 24일 오후 경찰에 봉쇄된 충남대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일이 지나가고 2일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아직도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름이 시작되면서 향후 철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하에 한다라는 사회공도사 합의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와 철도청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고자이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대창 김상문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본부위원장 보궐선거에 나갑니다. 6월 18일 위원장에 당선되고 다음날 회의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6월 28일 디데이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10일. 파업을 가더라도 충분히 준비해서 갔으면 했지만 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간부들을 독려하고 또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함께 파업 배낭을 우렸습니다. 6월 27일 그날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퇴근하면서 조합원들과 전세버스를 타고 조치원 고려대 서창 캠퍼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전한규 위원장의 투쟁 명령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총파업 투쟁을 꼭 승리하여 우리에게 행복과 미래의 절도를 안겨줍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도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 승리 불꽃 점화갈 것입니다. 가을은 불꽃에 영원한 마음 한수 한번 질러봅시다. 7월 1일
노사 합의서 한 장 없이 현장에 복귀해서 제일 처음 받은 것은 주계지의 처분서와 경찰서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7월 6일 구속되고 7월 26일 면회온 정비창 인사계장으로부터 파면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3월 말 지방본부위원장을 사퇴하고 몇 달 집에서 쉬었습니다. 조합에서 나오는 보호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6월부터 새벽에 서대전 사거리 용역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일당 6만원을 받아 수수료 6천원 떼고 나면 5만 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노가다 일을 나가면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철회투 동지들의 투쟁 소식은 형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공사 출범을 앞두고 12월 말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작된 철야 농성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용역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광재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진해에서 훈련받을 때 면회를 갔는데 철부지로 여겼던 녀석이 어느새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버지는 해군방위, 아들은 해군 하사로 해군 가족이 되었습니다. 총파 6일을 앞두고 2월 23일 진행된 11차 봉규섭에 해고자들도 참관하였습니다. 이철 사장은 철도공사에 결정권이 없다며 해고자 복직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용산 차량 검수고 지붕농성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평창에서 영월로 시집와서 아들 5형제를 키운 김영자 여사님 칠순잔치 날입니다. 큰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난 지 모르는 어머니는 신탄진에서 버스 대절에서 올라온 아들 동료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7월 3일 목포역에서 원주복 직쟁취 원상회복 쟁취를 외치며 출발한 철회투의 전국 토보 투쟁은 20일 만에 대전역을 지나 대전정비창에 들어옵니다. 어느새 해고 생활도 4년이 지났지만 정문 입구부터 늘어선 선후배 친구들을 보며 목이 메는 것을 간신히 참습니다. 2009년 3월 철회투 총회에서 나이에 밀려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내리 2년을 대표를 맡으면서 해고 동지들과 전국 순회 천막농성 투쟁도 하고 크고 작은 집회에서 투쟁사도 또 언론사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토목 설계로 돈 잘 버는 동생을 둔 덕에 필리핀 포카라이 섬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26년 전 제주도로 단체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해고 이후 도보 순회투쟁만 따라다닌 형수님 얼굴이 모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노사합의로 2002년 2.25 해고 동지들이 복직한 이래 다음은 6.28 해고자들이겠지 기대했지만 10년째 해고자 복직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철회투는 200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전국 순회투쟁에 나섭니다. 수서발 KTX를 민영화를 막기 위해 2013년 12월 23일 동안 파업을 하고 현장에 돌아왔지만 철도공사는 손배 가압류 외에 130명을 해고하고 수백 명의 노조 간부들을 중징계했습니다. 철회투는 3월 10일 대전역 동광장에 천막을 치고 부당 해고와 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 철도노사가 잠정 합의한 이후 복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6월 말이면 정년퇴직인데 복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준 아내를 위해 또 아직도 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줄만 아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경력 채용이라는 치욕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늘 비바람 맞아가며 같이 웃고 울었던 철회투 동생들을 남기고 먼저 복직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 12년 대창을 떠나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대창을 잊지 않고
또 동기들이 해고자들을 잊지 않고 옆에서 송원해주고 같이 투쟁해준 덕분에 잠시나마 복직을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해고자들 1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복직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같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철도 해고자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것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거라고 봅니다. 해고 동지들이 더 나이 먹기 전에 또 아프기 전에 정든 일터 땀내나는 동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해고자 복직의 문을 열어 제낍시다.